네, 안녕하세요. 오늘 객체 제왕은 여전히 유용한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조용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4시여서 많이 안 들으실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부터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짧을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제목을 정해놓고 이 제목을 잘못 정했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도발적인 질문 같아서 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그런 질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조용호라고 하고요. 객체장의 사실과 오해와 오브젝트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객체장 관련해서 책을 집필하고 가끔씩 회사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 강의를 한 2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이 객체지향이 여전히 유용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또는 객체지향이라는 거를 지금도 여전히 배울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에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그분들이랑 조금 얘기를 나눕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나누는데 물론 제 답변은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객체제한 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객체제한이라는 거를 배워둘 필요는 있다라고 답변을 드려요. 근데 왜 갑자기 저런 생각을 하실까라고 좀 질문을 드려봤고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맡으시는 도메인에 따라서 아니면 팀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정말 배워야 되느냐는 궁금증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 객체장이 여전히 유용한가라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게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건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강의는 되게 간단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 요구사항을 절차적인 방식하고 객체지향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 코드를 보여드릴 거고 이거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을 시켜볼 거예요. 변경을 시켜보면서 절차적인 방식의 코드가 변경될 때의 모습이랑 객체지향적인 코드가 변경될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질문보다 조금 더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우리가 개발자로서 성장에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도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 시스템에는 장바구니랑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현할 건 뭐냐면 어떤 장바구니에 할인을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어떤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장바구니에 할인을 적용해 볼 거예요. 즉, 이 조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모든 상품의 전체 금액이 프로모션에 보면은 기준 금액이 있어요. 기준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할인을 장바구니에 적용하는 즉 시스템의 상태를 바꾸는 코드를 구현을 해볼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 코드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코드가 조금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 코드를 잘못 놓치시면 전체적으로 따라가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그냥 전체적인 구도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만약에 중간에 조금 놓치시면 중간에 제가 다이어그램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절차적인 설계는 이렇게 할 거면 요게 바뀌고 객체지향적인 설계는 이렇게 할 때 요게 바뀌어라는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 포인트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방식하고 객체지향적인 방식을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절차적인 방식은 데이터랑 프로세스를 별도의 클래스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데이터예요. 데이터고 프로모션 안에는 베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기준값을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외부에 제공하는 게터가 있습니다. 카트는 카트 라인 아이템의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 전체의 토탈 금액을 반환하는 게터랑 전체 수량을 반환하는 게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고 절차적인 설계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로직을 처리할 때 그 로직을 데이터를 담고 있지 않은 별도의 클래스에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별도의 클래스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데이터고 왼쪽에 보시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할인을 장바구니에 적용한 로직을 처리를 할 때 어떤 조건을 체크하고 있죠. 밑에 보시면 이제 애플리커블 2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에서 카트의 전체 금액하고 프로모션에 있는 기준 금액을 비교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기준 금액이 초과하는 게 만족을 하면 프로모션에 카트를 세팅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절차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객체제한적인 방식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모션에 갖고 있는 데이터랑 왼쪽에 보시는 프로세스에 갖고 있는 로직을 하나의 클래스에 같이 뭉쳐 놓으면 객체제한적인 설계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이라는 클래스 안에 베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기준 금액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인 여부를 결정하는 로직이 프로모션이라는 클래스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절차적인 방식이고 아래에 있는 게 객체제한적인 방식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림으로 보시면 되게 명확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절차적인 설계에서는 프로모션 안에 베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프로모션 프로세스에 어플라이라고 하는 베이스 프라이스를 사용하는 로직이 왼쪽에 별도의 클래스에 담겨 있는 게 절차적인 설계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객체제한적인 설계 방식은 베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랑 그거를 사용하는 어플라이라고 하는 로직이 같은 클래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차적인 방식이랑 객체제한적인 방식의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떨 때 객체제한을 쓰는 게 좋고 어떨 때 절차적인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코드를 가지고 이 코드가 잘 짜여져 있나요? 아니면 이 코드가 잘못 짜여져 있나요?라고 코드 자체를 놓고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좋은 질문은 뭐냐면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될 때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가지고 어떤 설계를 선택하시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요구사항 변경을 코드에 반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변경되는 그 요구사항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요구사항은 카트의 전체 금액을 가지고 프로모션의 기준 금액이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프로모션의 최소 금액하고 최대 금액이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의 장바구니의 전체 금액이 위치를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는 걸로 로직을 변경을 할 겁니다. 자, 절차적인 방식부터 변경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데이터고 왼쪽에 있는 게 프로세스죠. 지금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베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기준 금액을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 금액이랑 최소 금액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민 프라이스랑 맥스 프라이스로 변경을 해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하면 게터도 다 바뀌겠죠. 당연히 이 데이터를 변경을 하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로직도 같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프로세스에서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로직이 같이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절차적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절차적인 방식이 좋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절차적인 설계는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별도의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꾸면 무조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결합도가 높다고 얘기하죠. 어떤 클래스를 바꿀 때 무조건 다른 클래스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같이 바뀌면 결합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제한 설계를 한번 볼게요. 자, 객체제한 설계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민 프라이스랑 맥스 프라이스로 바꿔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을 이용해서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로직도 변경을 해야겠죠. 근데 객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로직이 동일한 클래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로직만 변경을 하면 돼요. 자, 이게 절차적인 설계와 객체 제한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절차적인 설계는 데이터를 바꾸면 그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같이 바뀌어요. 반면에 객체 제한 설계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사용한 로직을 한 곳에 모아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캡슐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데이터의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면 하나의 클래스만 바꾸면 됩니다. 즉 결합도가 낮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변경이에요.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바뀔 때 절차적인 설계보다는 객체지향적인 설계가 더 좋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변경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타입을 추가해 볼 겁니다. 여기서 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할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장바구니의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종류를 추가해 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바구니의 전체 수량을 가지고 이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상품의 전체 수량이 프로모션에 있는 기준 수량보다 크거나 같으면 할인을 적용해 주는 조건 하나 추가해 본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의 타입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방식부터 살펴볼게요. 절차적인 방식은 지금 로직을 보시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기준 금액만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프로모션 프로세스에선 그 기준 금액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로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할인 조건을 추가하려면 현재 코드 갖고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코드를 리팩토링합니다. 코드를 리팩토링해서 새로운 할인 조건이 추가될 수 있도록 룸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수량으로 할인 여부를 체크하는 로직을 추가하게 될 거예요. 자,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타입을 추가하실 겁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한 가지 금액을 가지고 체크하는 타입만 구현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에 새로운 수량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종류가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타입과 같은 프로모션의 종류를 지칭하는 열거형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컨디션 타입이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를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직이 다양한 할인 조건의 종류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문 또는 if문으로 프로모션의 현재 타입이 뭔지를 체크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모션의 타입이 프라이스라고 하면 기존에 짜여져 있는 것처럼 장바구니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체크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타입을 추가할 수 있는 룸을 마련했으면 수량으로 할인 조건을 판단하는 로직을 추가하면 되겠죠. 제일 먼저 할 일은 프라이스 말고 수량이라고 하는 퀀터티라고 하는 새로운 열거형 상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량으로 체크할 경우에는 기준 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퀀터티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퀀터티 자체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문에 케이스문을 추가하시고 장바구니의 수량과 프로모션의 기준 수량을 비교를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절차적인 방식의 코드의 수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절차적인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즉 타입이 추가되더라도 데이터를 구현하고 있는 프로모션 클래스와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로직을 처리하는 프로모션 프로세스가 무조건 같이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객체 제한 설계를 살펴볼게요.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객체 제한 설계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타입, 즉 동일한 일을 하지만 구형 방법이 다른 여러 가지 타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형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을 해요. 즉 가격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과 수량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입장에선 동일하죠. 즉 동일하게 얘가 할인이 가능해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동일한 타입으로 묶어줘야 되고 이럴 경우에 대부분 다형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요. 그래서 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개의 타입들을 하나의 추상화로 묶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스카운트 컨디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하나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로직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던 프로모션 클래스가 이 디스카운트 컨디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드에 디스카운트 컨디션 타입을 추가하고 로직에서는 직접 이게 할인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 컨디션한테 이거 할인 가능한지 판단해줘 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면
여러 개의 할인 조건들을 넣을 수 있는 룸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선 금액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프라이스 컨디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설계에서는 프로모션 안에 베이스 프라이스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클래스 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걸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즉 객체지향적인 설계에서는 어떤 로직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그 로직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적합한 클래스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분산이 될 거예요. 자, 일단 프라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가격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클래스를 구현을 했으면 그 다음엔 여기에 수량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클래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절차적인 설계에 비해서 오른쪽의 객체지향 설계는 굉장히 큰 리팩토링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코드에서 뭔가 유연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객체지향 설계는 커다란 리팩토링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절차적인 설계는 국소적인 리팩토링만 들어가요. 이런 면에서는 절차적인 설계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객체지향적인 설계에서는 만약에 이 이유에서 가격과 수량이 아니라 날짜를 가지고 할인 여부를 체크하는 로직이 새로 추가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새로운 클래스만 추가해 주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그 로직을 확장하려고 할 때,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하려고 할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해서 확장할 수 있는 룸이 마련이 됩니다. 이게 객체지향 설계가 절차적인 설계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절차적인 설계는 무조건 내부의 코드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객체지향 설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객체지향이 오히려 더 강점이 있는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할인 조건을 만약에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싶으면 객체지향적인 설계는 어떤 구조를 강제합니다. 즉 새로운 할인 조건을 추가하려면 디스카운트 컨디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무조건 임플리멘트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설계가 계속 발전하고 설계가 진화할수록 동일한 구조로 계속 일관된 구조를 가지면서 코드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는 게 객체지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절차적인 설계는 굉장히 그런 룰을 강제하기가 어려워요. 로직상으로.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는 로직을 고쳐야 되고 그 로직을 구현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관적인 구조를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객체지향 설계는 데이터를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확장할 때 이미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새로운 타입을 확장할 때 유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객체지향이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객체지향은 무조건 절차적인 설계보다 좋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변경을 더 해볼 겁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볼 거예요. 어떤 기능을 추가해 볼 거냐면 기존에는 장바구니만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장바구니에 있는 어떤 하나의 항목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해 볼 겁니다. 즉 지금은 카트에 들어있는 그 장바구니 항목의 모든 금액의 합 또는 모든 수량의 합이 어떤 기존 값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어떤 특정한 상품 하나가 그 조건을 만족하면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로직을 추가해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즉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금액만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했던 구조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금액과 수량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서 코드를 리팩토링 했을 때의 변경의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디스카운트 컨디션을 금액 갖고만 비교하는 로직을 한번 짜봤고 그 이후에 수량을 가지고 같이 비교하는 로직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객체지향적인 설계에서 첫 번째 클래스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기 전에 구조에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와 인터페이스를 추가한 이후에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인 타입을 추가하기 전이에요. 즉 금액만 가지고 클래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비교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절차적인 방식부터 비교해 볼게요. 절차적인 방식에서는 지금은 장바구니만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애플리커블 2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여기에 장바구니 항목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트 라인 아이템을 파라미터로 받는 메소드를 추가하면 돼요. 이러면 변경이 끝난 거죠. 즉 절차적인 설계에서는 프로모션 프로세스의 메소드만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객체지향 설계는 어떨까요? 객체지향 설계는 지금은 프라이스라고 하는 즉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을 확정하기 전입니다. 금액만 갖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장바구니 항목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면 똑같습니다. 프로모션 안에 있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경우에는 절차적인 방식이나 객체지향적인 방식이나 영향도가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량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가 리페토링한 이 구조를 기반으로 장바구니 항목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절차적인 설계에서는 케이스문으로 현재 프로모션의 타입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장바구니 전체 금액이나 전체 수량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메소드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그렇죠? 즉 절차적인 설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메소드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 새로운 할인 타입이 추가되면 이 설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있는 메소드의 케이스문을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할인 타입이 추가가 되지 않고 단순하게 기능만 우리가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이 설계는 그렇게 나쁜 설계는 아닐 겁니다. 반면에 객체지향적인 설계를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이 있고 이 프로모션이 디스카운트 컨디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장바구니의 어떤 특정한 항목을 가지고 할인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오퍼레이션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제 애플리커블 2라고 하는 카트라인 아이템을 파라미터로 받는 오퍼레이션 하나 추가해 줘야 돼요. 그리고 프로모션에는 이 인터페이스에 새로 추가된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프라이스 컨디션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 퀀티티 컨디션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객체지향적인 설계는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다형성을 사용해서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구현해 놨을 때 그러니까 타입이 확장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 타입에 새로운 오퍼레이션이 추가하면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절차적인 설계가 객체지향적인 설계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즉 현재 우리가 변경하고 있는 것들이 타입이 확장되는 경우가 더 많은지 아니면 타입은 거의 고정이고 그 타입의 종류를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에 따라서 절차적인 설계가 좋을 수도 있고 객체지향적인 설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계속 시스템의 상태 변경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스템의 상태 변경만 가지고 저희가 로직을 짜진 않죠. 어떤 게 있냐면은 데이터를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트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카트 위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출력을 내보낸다고 할게요. 즉 카트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시스템에 넣어준 다음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든 막 가공한 다음에 카트 위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로직을 새로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절차적인 설계에서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설계는 이미 저쪽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그냥 쓰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자기의 타입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모션 프로세스 안에서
카트 위드 프로모션이라 리절트라고 하는 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 있는 것들을 야금야금 빼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데이터의 변환이 구현이 되겠죠. 객체 제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제왕은 어떤 동일한 할인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개의 타입들이 있어요. 각각의 타입들마다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개별적인 클래스로 다 분배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 건 프라이스 컨디션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 있고 기준 수량이라고 하는 건 퀀티티 컨디션이라는 클래스 안으로 분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 그 타입에 적합한 데이터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결국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보시는 것은 현재의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를 판단하는 게 들어갑니다. 뭐 인스턴스 오버가 됐던 어떤 방식이 됐던 이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클래스가 어떤 타입인지 판단해서 그 클래스를 적절한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 하신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게 객체 지향적인 설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절차적인 설계도 장점이 있어요. 즉 타입이 확장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능을 계속 추가가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이라고 한다면 객체 지향적인 설계보다는 절차적인 설계가 훨씬 좋습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절차적인 설계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변환하는 데 굉장히 적합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입력이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쭉쭉쭉 해서 가공해서 그냥 출력으로 내보낼 경우에 절차적인 설계가 훨씬 더 유리해요. 객체 지향 설계는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규칙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복잡하다면 그거는 절차적인 설계보다는 객체 지향적인 설계로 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다루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절차적인 방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루는 게 데이터인데 이걸 객체 지향적으로 짜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즉 현재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해라고 하면 절차적인 설계로 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면에 객체 지향 설계는 행동 중심이에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로직을 처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스턴스 오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의 응집도 단위로 클래스를 분해한 게 아니라 행위의 응집도 단위로 클래스를 분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절차적인 설계는 데이터가 같이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요. 반면에 객체 지향은 그 로직을 사용하는 로직이 달라지면 걔네들을 별도의 클래스로 분배해 버립니다. 따라서 내가 짜는 로직들이 행동 중심이라고 하시면 객체 지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절차적인 설계는 당연히 데이터를 노출합니다. 데이터를 다 오픈해서 그냥 쓰세요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터와 세터를 추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퍼블릭 필드를 그대로 오픈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객체 지향 설계는 데이터를 캡슐합니다. 왜냐하면 행동 중심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될 때 최대한 그 로직이 변경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차적인 설계는 만약에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기능 추가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객체 지향 설계는 유사하게 행동하는 여러 개의 타입들 보시는 것처럼 할인 조건처럼 할인 조건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같지만 즉 메시지 관점에서는 같지만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객체 지향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객체 지향 설계랑 절차적인 설계를 섞어 써요. 어디에 적합한지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하고 섞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어 아키텍처라고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고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도메인 레이어가 있고 퍼스넌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당연히 사용자 인풋, 흔히 말하는 우리가 컨트롤러 같은 게 구현이 되는 영역이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메인 레이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스템의 상태 변경을 담당을 해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모든 클래스들은 다 도메인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특별한 로직을, 특별한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상태 변경을 야기하는 로직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로직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을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바뀔 땐 대부분 특별한 룰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비즈니스가 바뀔 때마다 계속 급격하게 바뀌어요. 따라서 도메인 레이어는 객체 지향적으로 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반면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데이터 변환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HTTP 리퀘스트를 받는 컨트롤러를 만든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리퀘스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일단 DTO로 매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 그 서비스 레이어로 내보내고 다시 그거를 결과로 반환합니다. 즉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하는 일은 대부분 외부에 되게 불확실한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브레이드 처리하거나 또는 외부에 아웃풋을 내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절차적으로 짜요. 서비스 레이어도 절차적으로 짜죠. 서비스 레이어는 말 그대로 절차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고, 즉 객체를 읽고 그 객체가 어떤 일을 하라고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리스판스를 만들죠. 여기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룰을, 시퀀스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레이어도 우리는 절차적으로 짜고 있어요. 퍼시스턴스 레이어도 동일하죠. 절차적으로 짭니다. DB에서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객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업데이트 쳐야 될 객체를 데이터에 SQL이나 또는 특정한 형태로 변화하는 게 퍼시스턴스 레이어의 특징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우린 이미 특정한 목적에 맞게 절차적인 설계와 객체지향적인 설계를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데이터 조회를 하는 로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객체지향적인 설계가 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즉 DB에서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화면이 원하는 포맷으로 변환해야 돼요. 즉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냥 화면으로 보내는 로직은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즉 레이어를 오고 가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퍼시스턴스 레이어랑 뭐 서비스 레이어랑 프레젠스 레이어가 다 공유합니다. 이거는 기능 전체가 다 절차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는 객체지향적으로 짜는 비율보다는 절차적으로 짜는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객체지향이 여전히 유용한가요? 라는 질문보다는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 객체지향이 언제 유용한지를 여쭤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 A라는 걸 배울 필요가 있나요? 뭐 B라는 걸 배울 필요가 있나요? C라는 걸 배울 필요가 있나요? 질문을 가끔 하세요. 제 답변은 뭐냐면 일단 배우세요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기술 또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린 이미 굉장히 다양한 기술, 굉장히 다양한 패러다임을 그 적합한 컨텍스트에 맞게 가공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패러다임 모든 것들은 다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객체지향이 유용한 것 같지 않아로 느껴지는 이유는 현재 작업하시는 영역이 또는 현재 만들고 계신 기능이 데이터를 처리하시는 거던가 아니면 룰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그 영역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로직이 여러 가지 룰들이 추가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객체지향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든 기술, 모든 설계에 대한 것들은 다 용도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뭐가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를 얘기를 할 때 그 설계라고 하는 그 기법이라고 하는 게 유용한 컨텍스트를 다 얘기하지 않고 이게 나의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나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다 빼고 그냥 이게 좋아, 이게 나빠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실 때는 항상 이게 언제 유용한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유용하지 않아, 유용해 보다는 이게 적합한 경우가 언제인지를 고민하시고 그걸 배우신 다음에 즉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그냥 도구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즉 제 도구 상자 안에 되게 다양한 도구를 다 넣어놓고 그 중에 아 이런 경우는 이 도구가 적합하지라고 언제든지 꺼내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단지 저건 이상해, 저건 안 배울 거야 보다는. 그래서 어떤 설계나 이런 것과 관련된 훨씬 더 유용한 질문은 이게 정말 유용한 거야 아닌가요? 보다는 대체 이거는 언제 유용하고 대체 이거는 언제 유용하지 않은 거야를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가요? 이게 무조건 나쁜가요? 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 어떤 가정을 세우고 계세요? 아니면 실제로 그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있나요를 꼭 물어봅니다. 그거에 따라 되게 달라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되게 단순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부분이 정말 많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설계도 어떤 기법도 모든 경우를 다 커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이게 좋지만 어떤 경우엔 그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객체지향이라는 거를 특정한 뭔가로 다 대체시켜도 이거는 되게 유용합니다. 언제 유용한가를 고민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동료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일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기술은 무조건 나빠, 어떤 기술은 무조건 좋아보다는 내가 지금 짜고 있는 코드의 특성이 뭔지를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도메인에서 어떻게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있는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쓰는 게 좋은지를 학습하시는 게 아마 성장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소개 장표에 쓴 것처럼 원래 이 발표는 주니어분들을 위한 발표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니어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우실 것도 많고 학습하실 것도 많은데 되게 취사 선택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제 생각엔 네, 유용하지 않은 기술은 없습니다. 다 유용한데 단지 그게 언제 어떤 경우에 유용한지를 고민하시지 않고 그냥 좀 나이브하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입니다.